기아 타이거즈의 두 외국인 투수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놀린 선수는 부상으로 좀 장기간 이탈을 할 것으로 보이고, 로닌 선수는 우려했던 대로 KBO 리그에서 에이스급 투수로 활약하기에는 클래스가 부족한 선수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기아 올 시즌 상황이 조금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시즌이니까 빨리 외국인 투수를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간 스포츠 단독으로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체 외국인 투수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었던 크리스 패넌,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트리플 A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대체 선수로 기아행에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아직까지 확정 오피셜은 나지 않았는데 기아 타이거즈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요 토마스 패넌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짚어보면서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 소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패넌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출장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2018년에 80게임 출장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데이드로클로로메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 우리 줄여서 DHCMT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성분이 검출되면서 8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패넌 선수는 억울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었어요. 나는 금지약물 복용한 적이 없다, 도대체 나는 이 DHCMT라는 성분이 어떻게 검출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3시간 동안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번복되지 않아서 징계는 확정이 됐고, 당시 토론토 블루제이스 단장이었던 로스 에킨스 단장도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인성이 상당히 좋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가 양성이 나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러난 팩트는 요 정도예요. 이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이 돼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는 확정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근데 요 DHCMT라는 요 성분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한때 이슈가 됐던 약물이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DHCMT라는 약물은 예전에 1970, 80년대에 공산권에서 국가주도로 이 엘리트 선수들한테 도핑을 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우리가 생각하는 약물을 했다 할 때 그 약물입니다. 요 T가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요거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뭐 이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 총 23명이 이 약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패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이 23명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약쟁이들이 자기가 약을 했다고 하겠어? 당연히 안 했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약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DHCMT라는 성분이 왜 과거에 공산권에서 많이 사용이 됐냐 하면, 이 약물이 효과를 일으키고 체내에서 빨리 배출이 돼서 검출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많이 사용하던 스테로이드였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요 성분은 이제 체내에서 빨리 배출이 되니까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요 성분을 복용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요 성분 자체는 검출이 안 되더라도 몇 가지 부산물들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고, 이제는 요 부산물이 있으면 너 이거 복용을 했지 그러면서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요 부산물이 조금이라도 체내에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무조건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메이저리그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UFC나 다른 스포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 용량을 넘겨야 이제 이 약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극소량만 나와도 이 선수가 약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 부산물이 용량 제한도 없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이야기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는 진짜 이런 걸 안 했으니까 내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 달라 이런 말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약을 빨 거였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전형적인 스테로이드를 빨겠냐, 그리고 이 부산물들이 극소량 검출된 걸로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한테서 검찰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양성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성분인 건 확실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토마스 패넌 선수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수가 징계를 받았던 선수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선수는 약쟁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프로필을 보면 이렇습니다. 1994년생이고 드래프트 9라운더 출신이죠. 마이너리그에서 커리어가 꽤 깁니다. 뭐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메이저리그에서 커리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116이닝을 던져서 뭐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명확한 선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성적만 봤을 때는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로테를 돌던 준수한 선발 투수, 그렇지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는 크게 통하지 않았던 선수, 딱 전형적으로 한국에 올만한 급의 선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총평을 하자면 전형적인 로우 리스크형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볼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수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빠른 볼 던지면서 압도하는 능력,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그런 맛은 없어요. 그렇지만 볼질을 안 하니까 막 폭망할 확률은 적다. 그리고 뭐 특출난 구종이 있냐?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 만한 구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탄탄한 마이너리그 커리어 가지고 있고, 올해 퍼포먼스 나쁘지 않고, 커리어 내내 아픈 적이 없다, 뭐 이런 점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망할 확률이 적은 선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KBO 리그에서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망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다 이런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볼질을 한다던가, 뭐 불펜 투수로만 찔끔찔끔 뛰어가지고 선발 커리어가 없어서 선발 투수로 뭐 풀타임을 뛰기에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커리어는 좋았는데 최근에 좀 망해가지고 한국에 왔다던가, 아니면 부상이 굉장히 많다던가, 뭐 이런 쪽에서 걸리는 선수들이 대체로 실패해서 이제 짐을 싸게 되는데, 놀린 선수는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커리어 내내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여서 리스크가 있던 선수였고, 로니 선수는 요쪽에서 좀 확실한 결점이 있던 선수였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뭐 트리플 A에서도 몇 경기 뛰지를 않았던, 더블 A에서만 뛰었던 마이너리그 커리어가 별 볼 일 없었던 선수니까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인 선수들이 망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봤을 때 토마스 패너는 이 케이스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총평입니다. 이 선수가 가진 장점들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굉장히 제구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될 때부터 일관된 평가, 커맨드가 좋다, 그러니까 원하는데 공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면 지금 KBO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에이스급 외국인 선수들의 마이너리그 성적과 좀 이 선수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넌 선수도 마이너리그 표본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폰트, 뷰캐넌, 요키시, 루친스키, 수아레즈, 켈리, 반즈, 스탁, 플러코, 이런 선수 지금 KBO 리그 대표 외국인 투수 에이스들인데, 이 선수들과 마이너리그의 성적 9이닝당 볼넷 9이닝당 삼진을 비교해봐도 페넌 선수보다 좋은 선수들이 몇 없습니다. 9이닝당 볼넷 2.8개니까 제구가 좋은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이 선수가 볼넷을 억제하는 탑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커맨드는 삼진율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거든요. 원하는 위치에 공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삼진 능력을 봐도 이 선수만큼 적은 볼넷을 내주면서 많은 삼진을 잡는 선수가 실제로 성적을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O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만큼 혹은 그 이상의 제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 선수가 실패를 하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투구 폼에서 디셉션 능력, 그냥 공을 끝까지 숨기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크로스파이어형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서 공을 굉장히 끝까지 잘 숨기는 스타일인데, 크로스파이어라는 것 자체가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투수판이 있으면 자완투수, 이 선수가 자완투수니까 자완투수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스타일, 일루 쪽으로 투구 폼이 조금 치우쳐서 공을 끝까지 안 보이게 숨길 수 있잖아요, 좌투수의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을 이제 크로스파이어형 투구 폼이라고 하는데, 크리스 페넌 선수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투구 폼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루 쪽으로 쏠렸다가 대각선으로 딱 찌르는 스타일, 일루 쪽으로 발을 내딛죠. 발을 내딛을 때 보면 보통 투수들은 요 디딤발을 타자를 향해서 내딛는데 이 선수는 일루 쪽을 향해서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의 메디슨 벙가너, 그리고 KBO 리그 투수로는 LG의 주키치 선수가 있는데, 다 보면 디딤발을 일루 쪽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투구 폼을 가진 선수니까 아무래도 디셉션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처음 보는 타자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디셉션 덕분에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7이닝 노히터 포함해서 7이닝 1피한테 2볼넷 승리 투수가 됐었고, 그리고 토론토 팀 역사상 세 번째 무결점 이닝을 달성한 선수, 공 9개로 삼진 3개로 한 이닝을 처리하는 거, 이게 무결점 이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인데, 이거를
메이저리그에서 해냈던 선수니까 나름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특출난 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디셉션 때문에 처음 보는 타자들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의 투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종 이야기를 아까도 드렸었는데, 괜찮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새로운 구종을 또 추가해서 레퍼토리가 더 늘어난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패스트볼을 한 60% 정도는 던지는 선수고, 세컨 피치인 커브가 메이저리그 28 스케일을 기준으로 55를 받았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평균을 50으로 보니까 55라는 건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세컨 피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폼에서 3쿼터형으로 가기 좋은 커브를 던지면 요것도 치기 어려운데 체인지업도 던지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원래는 안 던지던 구종이었는데 커터를 추가를 했어요. 이 선수가 직접 그립을 잡아준 게 있는데, 패스트볼 그립이랑 거의 패스트볼 그립을 요렇게 잡는데, 요거를 조금 요렇게 옮기면, 실밥을 조금 요렇게 옮기면 요 커터 그립이 되거든요. 패스트볼 그립이랑 거의 비슷한 커터를 던질 때도 패스트볼 던지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던진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결국 커브 체인지업만으로도 선발 투수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거기다 커터까지 장착을 했으니까 이 선수가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뛰기에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의 장점을 보면 건강하다, 그리고 최근까지 쌩쌩하다. 기본적으로 94년생이니까 지금 선수로서 전성기에 있을 나이기도 하고요. 커리어 내내 큰 부상이 없었기도 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성적을 냈던 선수예요. 로니 선수처럼 마이너리그에서도 이 선수 잘 하려나?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다,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전혀 아니라는 거고, 올해 우스터 레드삭스에서 14경기 선발에서 63이닝 동안 4.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데, 이 선수 BABIP가 3할 6푼 5리거든요. 올해 굉장히 불운이 많이 작용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이 정도의 BABIP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자책점만 보면 좀 높아 보일 수 있긴 한데, 불운했다는 영향이 크고, 실제로 볼넷 삼진 비율을 보면 압도적이다. 볼넷 삼진 비율이 8을 넘으니까 압도적이고, 63이닝 동안 70개의 삼진을 잡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고, 요약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망할 이유가 정말 1도 없는 유형이다. 좌완에 제구 좋고, 레퍼토리 괜찮고,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한 모습 보여줬고, 선발 경험, 오래 경험 있고, 건강 괜찮고,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망했던 수많은 선수들이 겪었던 단점들을 이 선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 데려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오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시장에서 토마스 패넌 정도 선수가 들어오면 나쁘지 않다, 실패 확률이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선수가 어쨌든 외국인 선수면 1선발 특급 에이스를 바라보고 데려오는 게 맞잖아요.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우승했을 때도 보면 2017년에 헥터 노에시 선수, 그리고 2009년에 구톰슨 로페즈 선수, 이런 특급 에이스가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선수의 패스트볼 구속이 기본적으로 140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KBO 리그 평균 정도, 혹은 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의 구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도 구속 메리트는 없는 선수다. 그렇다면 물론 구속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구속을 가지고 리그를 압도할 수 있을까? KBO 리그가 현재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리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망할 확률은 적지만 그렇다고 초대박이 날 확률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의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절실한 순간인데, 이 패넌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선수에 대한 바이아웃 금액을 굉장히 크게 불렀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유력했다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 이 선수가 오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